안녕하세요. 리플렉션의 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시트로행의 그랜드 피카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랜드 피카소 차주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차주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트로행사의 그랜드 피카소를 운행하고 있는 양경우라고 합니다. 이 차는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고요. 차량은 2017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되게 수입차라서 그런지 선택권이 없고 그냥 다니는 모델에 이 색깔만 선택 가능한데 모델을 디자인 추천 색깔이라고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차가 일단은 도로에서 이제 많이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워낙 유명하지만 워낙 특이하게 생긴 차고 어떠세요? 직접 차주분께서 직접 세차를 해보니까 이 차를 세차하시는데 외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세차의 시점에서 어떠신 것 같아요? 외관 부분은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니쉬가 거의 없어요. 가니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도장면을 하는 쪽으로만 LSP만 잘 올리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가니쉬 코팅제가 필요가 없다. 대신에 가니쉬 코팅제 살 돈으로 유막 제거제를 사야 됩니다. 이게 넓어가지고 아까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이 앞유리가 이게 보통은 우리 그 루프 있는 데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앞유리 맨 밑부분에 그 컨트롤러 콘솔 같은 거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막 뭐라 그러지? 그거 있는 데서 쪽으로, 네. 보통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네. 얘는 이제 흔히 사람 머리 있는 데까지 전면 유리가 이제 올라오고 또 그 위에 이제 뒤에 풀 파노라마가 가지고 네. 열리지 않는 이제 문루프 형태로 된 거로 해가지고 보니까 저 위에 부분을 유막 제거를 하기가 밟고 올라가야죠.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유리 클리닝도 조금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유리 클리닝은 자주 안 해요. 발수 코팅 올렸으니까 오염물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잉 할 때 제일 먼저 유리를 먼저 닦아주고 나면 따로 끼는 게 없어서 유리 생기를 잘 안 씁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관리만 해놓으면은 그렇죠. 이게 장점이네요. 네. 대신에 유막 제거제로 이거 한번 제거하려면 앞에서부터 저 뒤에 2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 분류가 미니밴이잖아요, 미니밴.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 앞유리도 문제고 여기 썬루프도 문제긴 한데 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A필러라고 하죠. 그렇죠. A필러 A필러에 있는 쪽에 또 유리도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장점이자 단점. 관리를 해놓으면은 특별하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손을 안 대도 되지만은 한 번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차를 갖고 처음 오너 세차를 배울 때 보통 8시간 세차했어요. 평균적으로. 유리 때문에요? 유리가 아마 크게 차지하죠. 유리 세차하는 법도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거 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특히 유리에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차가 돼버리는 거네요. 답이 없다 이건 답이 너무 길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차 보면서 느낀 게 얘는 아까 드레싱 같은 게 별로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이 차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안 먹는 파츠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극히 일부인데 그나마도 굳이 가니쉬 코팅제라기보다는 LSP 가지고 관리를 해도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가 트림은 원래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얘는 흔히 말해서 없어요. 여기 A필러부터 해가지고 저기 루프 끝까지 네. 흔히 말해서 매끈매끈한 그런 트림이다 보니까 네네. 발라도 안 먹는 네네네. 의미 없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안개등 쪽에도 플라스틱 트림이 있는데 얘도 매끈매끈한 재질이고 네. 그러니까 드레싱제 사봤자 쓸 수가 없는 의미가 그런, 없어요. 그런 네. 타입의 차종인 것 같아요. 가니쉬에다가 가니쉬 코팅제를 바르나 LSP를 바르나 효과는 비슷해요. 어차피 광이 안 날 거면은 차라리 네. 그렇게 광을 내려고 환장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광보다는 뭔가 발랐다는 티밖에 안 나니까 바를 때 그냥 같이 바르면 되지 굳이 가니쉬 코팅제를 또 갖고 와서 또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발수가 잘 나는 코팅제 같은 걸 차라리 발라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차라리 세차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 차에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간혹 있는 차종들이 있는데 트렁크 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소렌토는 글씨가 정자로 이제 크롬이 박혀서 레터링이 붙잖아요. 네. 얘는 흔히 날림체라고 하죠. 날림체 형태로 이제 피카소라고 적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엠블럼이 뒤에도 달려 있는데 조금 형태가 이렇게 굴곡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은 조금 나중에 때가 꼈을 때 클리닝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제가 메탈 같은 게 1년에 한 번 정도 메탈 연마제 가지고 메탈 폴리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만 관리하는데도 메탈만 관리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잡아야 돼요. 천천히 작업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대신에 이 차의 포인트를 메탈에서 줬어요. 앞에도 메탈로 해서 뭐 요 끝에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까지 이어져 있는. 네,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눈썹이 보기 되게 좋아요. 그 뒷부분에 피카소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저작권이 끝나가지고 저희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모델이라고 한 네. 이유가 저작권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 피카소 흘림체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차가 이제 마지막 모델. 마지막 모델입니다.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이유라도, 그리고 이 차의 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도 약간 크롬을 조금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차종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SP를 올려도 광이 안 났다라는 느낌이 났을 때 대개는 패크를 하잖아요. 근데 페인트 클렌징을 안 하고 얘만 광을 내면 여기서 포인트가 확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들 왜 화장 안 하는데 립스틱만 딱 바르면 화장한 것 같은 느낌? 네. 요거를 관리해주면 립스틱 바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크롬은 좀 반짝이는 효과로 만들어주고, 네. 뒤에 거는 좀 오염물이 좀 잘 끼지 않게 평상시에 좀 클리닝을 좀 신경을 써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평상시에 관리만 잘해주면 오염물 끄지도 않고 광으로 훨씬 더 기차한테 뽐을 낼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닦기라도 편한 편이니까 이쪽은. 네. 뒤랑은 다르니까 약간 그런 차이점을 알고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차마다 이제 세차를 하고 나면은 물이 고이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어떤 데가 물이 좀 많이 고이나요? 그렇죠. 요 트림 있잖아요. 지금 여기 A필러부터 시작되는. 예, 여기 전면 유리서부터 해서 네.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라인을 따라가지고 눈물이라기보단 줄기로 그냥 쭉 나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거는 에어를 부르려고 하면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불어서 내려가서 끝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트림이 펜다의 위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네. 주유구 바로 위에까지 있는데 글로 해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디귿자로 타고 그냥 쭉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걸 여기서부터 시작해 쭉 불어서 밑에까지 다 에어를 다 불지 않으면 집에 가면 또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거 세차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습관이 항상 마무리 공정에서 여기 앞에서 뒤로 쏘거나 뒤에서 앞으로 쏘면서 이 루프렉 안쪽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습관이, 이게 소렌토나 뭐 이런 차들처럼 루프렉은 원래 밑이 뚫려 있는 차들도 많잖아요. 중간중간 뚫려 있죠. 예. 근데 얘는 막혀 있으니까 그냥 앞이나 뒤에서 밀면은 그냥 그대로 쭉 반대 방향 밀어버리니까 좀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한 차인 것 같아요. 네. 예. 폼을 쐈을 경우에 특히 그런데 폼을 쏘고 나서 그렇게 쏘지 않으면 나중에 폼이 국물이 이렇게 색깔 있는 게 흘러내리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옆에를 꽉 꼭 쏴가지고 다 폼을 빼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실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참 외관만 특이한 줄 알았는데 실내도 엄청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유리인데, 이게 외관이랑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아까 앞유리가 이게 엄청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엔진룸에 엔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대시보드가 길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까 저기 앞유리 제일 깊은 데까지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제 팔이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가도 안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면 유리를 만약에 여기 오염물을 완벽하게 닦으려고 할 때 도구 없이 완벽하게 클리닝을 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힘은 들죠. 네. 아무래도 힘은 들고. 근데 아까 제가 길이를 잰다고 이렇게 오심압을 이렇게 해봤지만 잘 안 씁니다. 다 손으로 합니다. 손도 이렇게 몸 꺾어서 들어가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갈 거리는 아니고 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되긴 되는데 네. 조금 어렵다. 그렇죠. 다른 차보다 조금 어렵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특징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내관이 너무 외관이랑 연관된 게 많아가지고, 아까 저희들 그 외관에 드레싱이 잘 먹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내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내도 흔히 말해 드레싱을 안 먹는 플라스틱 트림들, 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광을 살린다기보다는 사용자의 그 편의성을 더 많이 중시하게 만드는 차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차는 계속 닦아주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안에 색깔이 변색이 돼도 티가 안 나는 외장재에다가 광을 살린 것도 아니라서 광도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테스트로 3, 4개월 동안 안 닦다가 반을 갈라가지고 이제 세정을 해봤는데 티가 안 납니다. 하나마나인 그런 느낌? 네, 그냥 먼지 있으면 먼지만 닦아줘도 대시보드 정도는 그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거면 얘 역시 실내도 드레싱에 큰 의미가 없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가 넓어서 유리 한번 닦으려면 마음 진짜 날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유리도 이게 파노라마가 열리는 파노라마가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드린 문루프처럼 네. 그냥 다 통 유리로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우리가 뭐 실내 유리를 닦을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만약에 제대로 오염이 돼가지고 닦으려고 하면은 좀 그 부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닦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게 완전 이런 파노라마가 아니라 이거 없는 일반 차량 있잖아요. 네. 스웨드로 돼 있는 거. 그거 닦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 그렇죠. 걔는 오염되면 답이 없으니까 걔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유리 닦는 게 낫지.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애가 둘이라서 애들이 먹다가 훅 했는데 위에 다 버리면 유리는 닦을 수라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차라리 그래 나중에 닦자 이게 되는데 일반 차는 지금은 장담하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 있을 때 이런 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게 실내가 가장 특이한 게 제가 충격 먹은 게 약간 연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2017년형입니다. 17년형인데 직물 시트예요. 네. 그리고 단일 옵션이라서 뭐 가죽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 가죽 업그레이드는 이제 개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네.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죽 시트라는 게 보급률이 거의 한 10년, 20년째 되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좀 흔히 말 옛날 차들 뭐 NF 소나타 이런 차들도 대부분 가죽 옵션이 다 있잖아요. 깡통이 네. 아닌 이상은. 근데 수입차인데 지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연식도 아니고 무해였거든요. 네네. 이게 얘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은 다 가죽입니다. 아, 지금 바뀌었어요. 네. 마지막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마지막이라서 네. 직모도 마지막형입니다. 그 직물 시트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건데 네. 이 직물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애가 뭐 흘리기라도 하면은 클리닝하기가 네. 어려운데 뭐 실제로는 어떠세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직물에서 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습식 청소기 가지고 한번 하지 않으면 힘들죠.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제로 한번 이제 코팅을 입혀놓습니다. 아, 직물을. 네네. 이게 직물이 코팅제가 네. 이게 좀 아쉬운 얘기인데 직물 코팅제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리고 코팅을 좀 하기도 좀 어렵고 네. 코팅을 해놔도 지속력이 긴 타입을 찾기가 힘들고. 길진 않아요. 네. 어. 길지 않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입혀줘도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 차는 뭐 다른 거는 조금 관리를 좀 소홀히 해도 되는데 직물만큼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 둘째가 이제 두 돌인데 네. 걔가 맨살로 이제 올라가니까 아. 그게 걱정이 돼서 직물은 조금 신경을 써야죠. 자, 이제는 엔진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이것까지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모든 파츠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외관이 실내랑도 연관이 있고 네. 또 트렁크랑도 연관도 있고 뭐 얘도 엔진룸에 있는데 아까 제가 엔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제가 봤을 때의 특징은 솔직히 엔진룸 클리닝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여기 엔진 커버가 네. 광을 많이 내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부직포. 얘도 안 먹는 재질이에요. 얘도 네. 예, 흔히 말해서 그 우리 방열판 같은 그런 재질이라 가지고 네. 그래도 의미였고 좀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좀 넓어가지고 여기를 조금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다 그 주름관이라고 하죠. 네. 주름관이라든가 이런 관들 위주여가지고 나머지는 관이고 아니면 여기 고무. 고무 지금 안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고무도 관리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죠. 보통 엔진룸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환자들이 많이 엔진룸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세차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진룸 그렇게 손 안 대려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환자분들이 진짜 광에 환장해서 엔진룸을 막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차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차는 일단은.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빠르죠. 예. 이게 반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손댈 게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 되니까. 그렇죠. 네. 먼지만 뭐 평상시에 털어주고 여기만 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한 번만 관리 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잉 할 때 살짝 열어놓고 드라이잉 타올로 한번 싹싹 닦아도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뭐 크게 관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지든 간편하게 관리를 하실 거면은 또 엔진룸 자체가 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점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욕심을 부려서 엔진을 굳이 클리닝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손을 넣기가 그 조금 힘들긴 네.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요. 이거를 빼가지고 거기까지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빠지니까. 빠지긴 쉽게 이거 빠지네요. 빠지죠. 얘는. 이거는 뭐 앞에 이거 저게 돼서 금방 빠집니다. 가끔씩은 이제
클리닝을 하기는 좋겠네요. 네. 이게 좀 누래졌다 싶을 때쯤에 한번 빼가지고. 반대로 얘는 누래지지만 저 안에는 조금 더 깨끗해져. 얘가 덮어주고 있으니까. 얘는 말 보호제 보호 커버네요.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촬영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손을 놓고 하다가 여기 이런 찔수 데 있습니다. 네. 이런 데 긁힐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조금 굳이 욕심 부려가면서 세차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편하게 세차를 하시는 게 좀 좋은 타입의 엔진룸인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이 조금 디테일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트렁크. 네. 저희가 뭐 늘 저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하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은 툴백 두 개 들고 다니면은 양반이라고 할 정도로 짐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차가 7인승이라고 하셨는데 3열을 잘 안 쓰면은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트렁크 3열을 접어서 놓으면 그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자를 2개를 놓고 거의 타월 상자거든요. 아까 보신 거. 타월 상자 2개 넣어놓고 버킷 2개 넣어놓고 보냉백 하나 넣고 툴백 하나 넣고 그리고 기타 짐 하나 넣는 다시 백 하나 더 있고 그거 다 들어갔는데도 오늘 그 처갓집에 가면서 가족 짐을 그 위에다 또 얹어서 높으니까. 2개 큰 거 바리바리 들고 이렇게 2개 얹어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SUV나 패스트백 차량들은 조금 높게 싸울 수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예. 기본적으로 선반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반을 잘 안 떼는 대부분의 이유가 떼고 싸우면은 썬팅지가 망가질까봐.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네. 이제 앞으로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한테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 세차용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추천을 한다면은 어떻게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샴푸 음. LSP용으로 코팅. 왜냐면 다른 간식이 없기 때문에 코팅제가 더 중요합니다. 코팅제 비율이 크다. 대신에 코팅제를 하나 사면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니까. 근데 누구나 다 사잖아요, 그 두 가지는.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추천한다면 메탈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립스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메탈 폴리싱제나 아니면 그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냥 패클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한 달에 요거는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중고로 구입하시면 필수로 한 번 하시면 전체적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좀 편한 게 가실 거면은 그냥 약간 비딩적인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좀 뛰어난 그런 쪽 케미컬이 조금 이 차에 조금 쓰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얘도 코팅해야 되고 얘도 코팅해야 되고 뭐 여기 뭐 트림도 코팅해야 다 코팅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약간 비딩이 좋은 비딩 퍼포먼스가 좋은 네. 그런 케미컬이 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유리 있잖아요, 유리. 네. 아까 그 유막집 한 번 하시니까 엄청 힘든 촬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리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유리 같은 경우는 유막 제거제 뭐 필수잖아요. 유막 제거를 하는데 다만 이게 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솔직히 이 유리 때문에 무선 폴리싱을 샀어요. 요즘엔 좋은 발수 코팅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지속 시간 길고 저는 좋은 발수 코팅제 바르고 와이퍼를 최대한 안 씁니다. 지속 기간을 오래 하려고. 유리 발수 코팅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웬만큼은 다 좋은데 거기서 한두 달 차이는 솔직히 오너분이 와이퍼를 얼마만큼 쓰고 워시액 얼마만큼 많이 자주 뿌리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빨리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그저 그런 것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거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좀 오래 저 같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아무거나 그냥 발라놓고 1년 정도 버팁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 쪽을 얘기해봤는데 그럼 내관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관은 다른 차들은 되게 가죽 코팅제나 가죽 세정제, 가죽 클리너 이런 거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직물 클리너를 봐야 돼요. 직물 클리너. 근데 직물 클리너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물 클리너, 직물 코팅제라는 개념이 네. 흔치가 않잖아요. 이 네네네. 그 라인업 자체가. 그게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실내 클리너 가지고 직물도 그냥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팅제를 이제 타사 걸로 해서 살짝 한번 뿌려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이 묻거나 혹은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뭐 음료 같은 거 묻으면은 답이 없으니까 세척이라도 편하게 하려면은 뭐 직물 코팅제 있잖아요. 그런 네. 거라도 해놓으면 좋긴 한데 이게 참 추천드리기도 조금 그런 게 시공하기도 어렵고 네네. 맞는 거 찾기도 좀 어려워서 어렵죠. 근데 대신에 한 번 맞는 거 제대로 찾아 놓으면은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관리하기가 원활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직물 관리제에서 뭐 따로 쓰시는 케미컬류는 있으세요? 코팅은 큐피온, QC1 가지고 QC1
QC1으로 여기 직물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보셨군요. 그 옛날에 모래도 코팅이 되는 거. 예, 그거는 저도 봤긴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외장에다 쓰는 코팅제를 다른 데다 쓸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보통은. 네네네. QP1이 그렇게 이제 많이 예전에 마케팅을 한 걸 이제 보긴 봤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세차하는 입장에서는 외장 코팅제를 실내다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QP1, QC1 이렇게 하시면서 쿠션으로 특별하게 문제된 카시트도 거예요? 같이 하고 있고요. 카시트, 유모차, 그리고 의자. 그러면 이 QC1이 직물 관리제로 대용으로도 상당히 그건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QC1은 솔직히 도장면보다는 저는 이제 내장재하고 제 옷, 신발 이런 쪽에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우산. 비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수.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거 직물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코팅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어요. 네. 더구나 뭐 특별하게 뭐 재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코팅이 가능한 파츠다 보니까 네. 이건 진짜 한번 좀 여러 사람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재질 같은 경우에 QC1 같은 타입의 코팅제를 써보는 것도 세정만 한번 잘 해놓고 그래도 잘 말리고 그 다음에 코팅을 QC1 제품 써도 무난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세요? 디테일링 취미에 아이가 있고 차박 같은 거 이거 좀 멀리 나가고 싶으신 분들 1박이든 2박이든 나가려면 짐이 어마어마한데 굳이 안 날라도 다 짐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환자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환자 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투버킷은 기본에 둘리에 뭐 케미컬도 여러 종류 카샴푸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서너 개씩 갖고 다니고 LSP도 여러 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트렁크에 쌓여가니까 아무래도 트렁크가 좀 넓어야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안 그러면 매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일이거든요. 적재 공간이 좀 넓은 게 필요하시고 네. 뭐 캠핑 쪽에 같이 취미를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네. 이 그랜드 피카소가 상당히 효율적인 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은 도장면이 광이 잘 납니다. 어떤 약재를 써도 잔사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잔사가 잘 안 보이는 대신에 광도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장점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는 그 적재함이 넓어가지고 많은 케미칼들을 항상 갖고 다닐 수가 있고 이걸 굳이 집에까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한번 유리를 관리할 때 유막 제거나 유리 발수 올리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이게 주유구가 구조가 상당히 특이해서 주유구를 열고는 세차를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트로행의 그랜드 피카소에 대해서 차주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도로에서 좀 보기 힘든 차여가지고 조금 이 차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마침 쟤랑 같이 이제 디테일링을 같이 취미로 즐기시는 분 중에 이 차에 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촬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주분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리플렉션에서 저희 촬영을 해주시면서 저도 제 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네요. 그냥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차에 대해서 메인으로 세차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차가 이게 장점이 있나 이게 뭐 단점이나 이게 아니라 저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세차만 하는 광을 내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장점과 단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다른 차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 디테일링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차박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피 다른 차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피드님이 앞으로 더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를 해주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차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